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실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차은경 부장판사가 한 6시간 넘은 실질 심사를 했고,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고요. 네, 거기서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질의응답까지 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증거인멸 우려, 네, 요 문제를 가장 중심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윤 대통령은 뭐 5시간 20분인가요? 그 심리 도중에 2번에 걸쳐서 발언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한 40분 정도 네. 발언을 했고, 끝날 때 또 한 5분 정도 해서 2번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오늘 그 모든 언론에서 증거인멸을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뭐 직무 정지가 돼 있고, 지금 공수처가 주장하듯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게 되면은 제2의 계엄령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주요 그 임무 종사자들 다 구속돼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그 인멸한 증거가 더 뭐가 더 있겠느냐,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방어 논리를 피운 거, 이렇게 내세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제 그 진술 과정에서 예를 들면 차은경 판사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딱 하나만 질문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끝날 아, 무렵에 그래요? 네. 거의 끝날 무렵에 던진 게 뭐냐면은 그 국무회의, 그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3일 밤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때 국무회의 끝나면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A4 용지 한 장을 건네잖아요. 네, 전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국회 그 운영비를 매달 기재부에 신청을 해서 다 쓰는데, 그걸 끊어라. 그걸 끊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좀 만들어라. 네. 이 두 가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차은경 판사는 그 비상입법기구가 뭐냐, 어떻게 네. 하려고 했던 거냐. 왜냐하면 이게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할 경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는 당연히 헌법기구인데, 그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또 다른 그 50대 국보위와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하려고 했으면 그 내란죄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딱 핵심적으로 물어봤는데, 윤 대통령 답은 그거는 뭐 김영현이 썼는지, 그 A4 용지 그 네. 내용을 누가 작성했는가, 그 김영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렇게 답을 했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그런 거를 그런 내용의 쪽지를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건넨 적이 없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건넸을까요? 그리고 그게 한 가지 있고, 그다음 지금 구속돼 있는 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뭐 할 것 없이 말이죠. 예, 뭐 문을 부수더라도, 총을 쏴서라도 4인 1조로 해갖고 다 끌어내라.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제 나는 그런 지시한 적이 없고, 그들의 진술에 내 수사 오랜 기간의 수사 경험으로 봤을 때 그들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어제 판사가 가장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게 네, 바로 이제 지호님이 이야기했듯이 내란죄가 성립이 되려면 내란죄는 이제 목적범이 있어요. 그렇죠. 목적이. 예, 즉 목적법. 국헌문란을 위한 목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이 차은경 부장판사가 직접 신문한 게 아까 지호님이 이야기했듯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12월 3일 날 그날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을 8시 반인가요? 9시부터 계속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네. 그때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였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전에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에 대통령을 만나서 비상계엄 이야기를 듣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라고 30분 동안 설득을 했는데 안 통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국무위원들이 하나 둘씩 이제 구성이 이제 들어와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으면서 이거 지금 나의 결정이다. 그랬더니 이제 장관들이 막 반발하고 이제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자, 그리고 대통령이 나 지금 발표하러 간다. 그리고 발표장으로 갔어요. 그게 10시 한 23분 정도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때 발표하러 갔을 때 전부 다 국무위원들이 현장에 그냥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국무위원 회의실에서. 그랬는데 대통령이 갔다 오면서 최상목 부총리를 불렀어요. 자, 불러서 이 A4 용지 하나를 줍니다. 있던 용지를 주면서 자, 이거대로 시행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아까 지호님이 이야기했던 자,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해라. 네. 그리고 국회로 가는 모든 자금들을 끊어라.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를 예산을 확보해라. 네. 라는 게 있었고 이거를 최상목 부총리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읽지 않고 넣어왔다가 예. 나중에 이게 보고서 이거를 지금 직접 증거로 검찰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예. 자, 두 번째는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한테는 자, 외교관을 통해서 각국의 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예. 라는 또 이제 하나의 명령을 내리죠. 예. 바로 그 두 가지 명령을 당시 내리는데 어제 차은경 부장판사가 집중했던 것은 비상입법기구. 저희가 아마 어벤져스가 한번 얼마 전에 요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 국보위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렇죠.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즉, 요 문제가 굉장히 이번 사건의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그 개헌법, 그다음에 우리 헌법이나 개헌법을 보더라도요. 비상계엄을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정부와 법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법, 행정, 사법 중에 입법부를 제외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 네. 입법부인 국회에 대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암만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무력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안을 그 결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완력으로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더군다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게 넘겼다는 이게 도대체 뭐냐? 국회로 넘어가는 모든 자금줄을 끊고 비상입법기구 그 예산을 편성하라. 그게 뭐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 안 한다기보다는 나는 안 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네. 그 쪽지는 김용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김용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리고 그리고 또 그래야겠대요. 네. 비상입법기구를 할 생각이 없었다. 없었다. 이게 뭔 이야기죠? 에? 이게 뭔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쪽지는 이미 네. 검찰에 증거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은 이게 김용현이 쓴 건지, 아니 본인이 직접 전달해 놓고 네. 이거 김용현이 쓴 건지 내가 쓴 건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나 하려고 한 별 기억이 없다. 네. 왜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나중에 지금 거리라는 거 대통령 본인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아니 그런데 또 변호인들은 윤 대통령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그런 쪽지를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 예. 최상목 본인이 국무회의 도중 뛰쳐나갔다고 하는데 언제 쪽지를 줄 수 있었겠느냐. 그럼 최상목 대행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없는 걸 받지도 않고 그걸 뭐 이렇게 조작해서 뭐 만들어서 윤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허위 정보를 조작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그 혐의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위 사실로 지금 해야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최 대행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네. 이유가 지금 보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윤 대통령한테는 명백하게 있습니다. 왜?
이거를 본인이 썼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야지만이 맞습니다. 바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경고성 계엄이었다. 네, 이게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본인이 했다 그러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이 헌법기관의 중단, 네, 이거를 지금 본인이 기획을 했다는 게 증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제 아마 이 차은경 부장판사의 어떤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 굉장히 아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용년이가 뭐 한 것 같다라고 지금 또 이렇게 김용년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자, 포고령도 김용년이가 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헌법재판소에 지금 넘겼을 때 그 자료도 나는 모르겠고 김용년이가 그거 뭐 가져와서 한 것 같다. 근데 그걸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지금 그 내용을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했다는 게 또 김용현 측에서는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렇죠.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입장이 지금 너무나 헷갈려 버리고 아까 지현님이 이야기했던 또 사령관들의 진술 문을 네. 부수고 들어가라 총이라도 써라 네. 네 명이서 한 명을 끌어내라 네. 그다음에 이제 체포조 운영을 해라 네. 이 지시는 자신의 검사 경력으로 봤을 때 다 거짓말인 것 같다. 네. 다 얘들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하고 있다. 믿기 어렵다. 믿기 어렵다. 네. 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글쎄요. 지금 뭐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히 우리가 뭐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상식적으로 봐서 그 지금 구속돼 있는 정말 이 그 사령관들 그다음에 경찰청장과 차장이 그럼 다 모여서 야 우리 윤 대통령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자. 그러려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자. 라고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저는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결정적인 허점으로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최성복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본인이 지시를 해놓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네. 지금 최상목, 뭐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조지호도 마찬가지도 도대체 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자기 죄가 감해져요? 아니 애시당초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이게 경고성 계엄이고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군 인원만 이렇게 질서 유지를 해서 투입한 거고 실탄도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실탄도 소지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었고 뭐 한다. 그런데 그냥 그런 식으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으면 이 사람들도 그거 맞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무력으로 막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진술을 해줘야지 자기들도 더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네. 예.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 또 이 궁극적으로는요. 전 이 경고성 계엄, 네. 평화적 계엄. 그러니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도 저 이재명의 민주당이 참 무도하게 입법농단에 헌정농단에 폭주를 일삼으니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저 정무적 감각이 있으면 내가 이게 비상계엄을 딱 했다가 이렇게 또 국회 요구해서 철회하면서 그 과정에서 얘들이 정말 자각을 해가지고 그런 식의 폭주를 뭐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지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경고성 계엄을 하면 그 야당의 폭주가 그나마 완화되고 뭐가 될 거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정치적 감각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영장을 대통령에 대해서 발부하는 게 맞냐 옳으냐를 떠나서 어제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실제로 판사도 영장을 발부하려면 본인의 일단 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제 좌파 판사다 무조건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지금 당시에 있었던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차은경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했던 질문 바로 그 쪽지에 대한 문제. 그러면서 왜 비상입법기구를 가동하려고 하셨습니까? 자, 이 문제를 물었더니 대통령은 나 기억이 없는데요. 저거 김용현이가 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책임을 떠넘겨버리고 본인이 또 사령관들에 대한 이 당시에
국회를 들어간 지시도 그거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검사 경력 오래됐는데 그거 비춰보니까 걔네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아마 저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던 심정적인 어떤 중요한 그렇죠. 하나의 원이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당시에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대통령이 그러니까 110조 형사법 110조, 111조, 112조에 따라서 이제 못 들어온다. 계속 이제 사실은 또 이 압수영장을 거부했잖아요. 네. 그 전에 거부하면서 이 비아폰에 대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마 결정적인 사유였을 것이다. 오. 즉 증거인멸이라는 게 당연히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 이거 뭐 다 들었는데 뭐 할 거 있냐라고 하겠지만 110조, 111조, 112조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 관저에 못 들어오게 했던 그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된 입장. 요게 일단 이 차은경 부장 볼 때는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지점을 아마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랬다면 저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솔직히 지금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전략을 자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뭔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처음부터 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조사도 정진석 실장이 이야기했던 제3의 장소의 조사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로 타협을 했더라면 맞습니다. 아마 차은경 부장 판사는 저는 영장 발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석동영 부장 변호사나 이 윤곽근 변호사가 너무 강경하게 이거를 지금 몰고 가는 바람에 지금 연전연패입니다. 지금. 예. 지금 보십시오. 공수처 문제 그것도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그 이의 신청한 거라든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 신청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패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전략적인 좀 미스를 판단해야 될 텐데 네.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을 계속 뭐라고 그럴까요? 좀 궁지로 몰고 있다 보이잖아. 그 변호인의 변론 전략이 오히려 위기의 대통령에게 어떤 돌파하고 또 개선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더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 궁색하게 만들고 있다. 근데 그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과 변호인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는 저희로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대통령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하는 게 네. 여러 가지로 피해를 줄이고 하는데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래서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근데 변호인들도 거의 보면 대통령하고 이게 싱크로율이 거의 똑같 대통령 이야기를 그냥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곽근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뭐 배진환 변호사, 네.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그냥 똑같아요. 근데 우리 유능한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의 얘기를 100% 안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런 식의 어떤 변론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상황 자체가 지금 꽤 어렵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가서 왜냐하면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체포 적부심의 이 심리로 인해서 시간이 중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아마 계획은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실질하니까 안 나간다였는데 그게 아니라 당직 판사였잖아요. 지금 차은경 부장 판사가 서부지법의 당직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당직 판사가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나가서 이제 한번 붙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차은경 부장 판사가 꽤 경험이 많다고 그래요. 57세고 이제 또 경험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마지막 부분에 그 쪽지 문제에 집중했는지. 그게 바로 이제 내란죄의 목적성. 그렇죠. 네. 목적성을 이거를 충족시켜 주는 요건이나 아니냐.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한 건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최대행하고도 말다. 최대행은 이미 국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국회의 증언석에서 맞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본회의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성립이 안 됐다는 것도 한덕수 총리가 직접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실체적 절차적 중대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확인을 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A4 용지 하나 받은 거 자기 이 양복 자켓 안 포켓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거를 조사받을 때 네. 국수본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소상하게 다 밝힌 바가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 어제 구속 사유는 어찌 보면 그 비상계엄 발발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의 이 대응의 뭐라고 할까 전략적 네. 오류라고 할까요? 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도 다 불구속 수사를 했는데 왜 대통령만 구속이냐? 이거는 또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뭐 이재명과 조국이 불구속이었다고 뭐 윤 대통령도 저 불구속이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논리고 그건 뭐 법률가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구속 사유 자체를 좀 없애야 되는데 없애거나 확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어제 증언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런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요. 네. 보통 이제 구속을 판사들이 할 때 본인이 어떤 다 시인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그렇죠. 어떤 이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하거나 할 네. 때는 좀 상당히 불구속을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정반대의 주장을 할 경우에 이게 이제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과 사령관들 그다음에 최대행 관계를 보면 대통령과 장관 관계잖아요. 네. 대통령과 또 사령관들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증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진술을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증거 인멸의 어떤 그런 가능성들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인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는 거는 뭐냐면, 자 이재명은 분명히 그 판사가 이 제일 야당의 대표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본인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사실은 제일 야당 대표보다 훨씬 더 엄중한 위치에 있고 그렇죠. 중대한 위치에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 저 대통령한테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현직 대통령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네. 분명히 그렇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의문은,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이재명은 단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어떤 또 이 비슷한 사안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음. 그런 어떤 사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정말 공수처에서 본인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뭔가 어떤 체포영장 발부 전에 뭔가 어떤 타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면 그 뭐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도 가능했고, 그럼요. 그다음에 서울구치소 갈 이유도 없고. 네.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강경한 게, 어차피 못 막을 거라는 건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또 오늘 새벽 3시에 구속영장 발부되고 나서 그 오전 중에 또 속보로 뜬 게 윤 대통령 측에서 또 중앙지법에 구속 적부심을 내겠다. 네네. 지난번에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 내서 기각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구속 적부심을 내겠다고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자꾸만 더 본인들 입지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기소 전 이제 보석이나 네. 그다음에 구속 적부심 네. 두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일단 중앙지법에 이제 이 구속 적부심을 내겠다 그러고, 지금 현재 오늘 아마 오후 2시에 공수처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내일 이제 또 공수처 소환이 10시로 통보를 했지만 아마 내일 또 통보를 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안 받고 그냥 공수처도 아마 빨리 마무리해서 검찰로 넘기는 게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빨리 하여튼 하나의 방법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그 이제 구속 기간 뭐 20일이면 열흘 공수처와 네네. 검찰이 나눠쓰기로 했잖아요. 반반씩. 네. 근데 지금 뭐 흘러나오고 있는 얘기에 따르면 검찰은요. 네. 공수처가 이렇게 딱 사건을 다 그 이첩을 하잖아요. 뭐 저 수사기로. 네. 그런 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거랍니다. 아니 뭐 한 게 있어요 지금. 네.
아니 공수처는 뭐 해서 아무것도 네.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지 만든 거 그거 읽은 거밖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검찰에서 이미 지금 다한 거예요, 검찰에서. 공범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 네네. 여인영 방첩사령관,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누구죠? 문상호 정보사령관, 박한수 육참총장 육참총장, 이분들은 군사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군사 법원에서 하고 있죠. 받아야 되죠. 네. 그 5명 말고 김용현, 그다음에 노상원, 그다음에 조지호와 김봉식, 네. 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네. 이 네 사람은 다 중앙지검이 기소해서 지금 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차피 거기에, 그리고 그게 서울중앙지법 한 군데래요. 형사 뭐 전담재판부가 전담재판부가. 합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 사건도 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기소를 하게 되면 결국 거기서 저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괜히 뭐 수사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빨리 그냥 다 그 검찰에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지적했습니다만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고 있는 특검법은 사실상 이제 실효가 돼 버렸어요. 의미가 없죠. 네, 왜냐하면 중복 기소가 안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무리 지금 한다 그러다도 사실은 이제 2월 3일인가요? 그때 네. 되면 대통령이 이제 기소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특검이 떠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특검이 그냥 기소도 못 합니다. 네. 동일 사건에 대해서 기소를 못 해요. 내란죄 수사를 못 합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검이라는 게 이제 본인들의 선거 전략으로만 쓸 수가 그렇죠. 있는 건데, 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더 이상 미련을 갈 필요가 없고, 그럼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더 이상, 예전에는 수사가 혼선을 빚으니까 그렇죠. 빨리 이제 특검을 해서 이제 하라 그러지만, 네. 지금 사실은 뭐 모든 사실관계 이런 것들 다 밝혀져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기까지 이제 다 가닥이 잡혔잖아요. 이제 네. 남은 건 이제 대통령 기소 2월 3, 4일경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기소만 남았는데, 그 기소가 되면 중앙지법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데, 아니 특검이라는 게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다 끝났는데, 그러면 기존에 기소된 혐의 말고 다른 것들이 발견되면 뭐 좀 또 추가로 뭐 하겠다 뭐 이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동일한 범죄 이거 혐의에 대해서는 2번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은 내란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참 좀 걱정되고 좀 우려되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 그다음에 사령관들, 조지호 청장 다 이들하고 지금 싸워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진짜. 이걸 두고 싸워야 되는, 그 거기다가 지금 한덕수 총리, 네. 최상목 대행 이들하고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지금까지 나왔던 쭉 진술들을 보면 결국은 모든 부하들과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대통령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네.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서 결국은 대통령과 최상목 대행이 법정에서 진술 다툼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때 저 주셨잖아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증거도 이미 다 제출됐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은 그 김용현이가 만들었는데 난 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김용현은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거 대통령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내놨던 당시 포고령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 지금 이거 김용현이 만들었다? 김용현은 뭔 소리입니까 지금, 대통령이 다 데스크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포고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육공화국 헌법을 공부한 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육공화국 포고령을 공부하는 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그 현실의 이 법원 이 내용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또 이게 지금 사리에 맞지 않게 그렇게 했는 것인지, 그거라도 맞아야 이게 나중에 가면 뭐라도 법정에서 한번 싸움이라도 벌여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거 좀 법조인들이 보기에도 좀 우스운 상황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예, 우스운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구속 적부심 내서 뭐 심리를 하겠지만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어차피 이제 공수처 수사에는 뭐 대통령께서 거부하고 계시고, 공수처가 수사할 능력도 안 되니까 네. 빨리 이제 검찰로 가서 이제 그 기소와 재판의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정말 저희도 안타깝고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구속되는 사태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됐어야 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발부를 했는데 그 내부에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의 생각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와 근데 또 판사가 왜 이걸 했는지에 대한 또 관찰은 또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저는 이 변호인단이 좀 냉철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상황에서 충분히 대통령의 방어권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시위대하고 지금 사실은 변호인하고 같이 몰려가잖아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석동현 변호사가 자꾸 왜 시위대한테 가서 막 모든 걸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소통하는 게 그리고 대통령 메시지가 지금 전체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계속 시위대를 향한 메시지만 내고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전체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한다면 민심의 어떤 이게 충분히 우리가 좀 백업을 될 수 있을 텐데 자꾸 시대만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글쎄요, 이것도 참 저는 별로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걸로 보여집니다.